다음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국방위 상황 30초만 보시겠습니다. 답변 중에는 작년 말에 승인했던 기억이 난다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작년 말에 승인하신 거 잘 그것을 기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 말에 승인하신 것이 가장 최근 기억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연말 이제 연신기를 정확히 네, 만드는 연말에 기억이 중요합니다. 네. 아마 그것이 최근이니까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장관께서 기억하시는 것보다 훨씬 최근에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경제 활동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계엄 논란의 핵심이자 하나회 이후 최초의 군기문란 파벌, 충암파를 척결해야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올 초 방첩사에서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4인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보고가 패싱된 군기 위반 사건입니다. 충암파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경호처장 공관에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과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장관 보고 패싱의 군기 위반 사건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 연말경 구두 보고 받은 것 같다. 지난 정부부터 관례라고 답했지만 실제 모임은 훨씬 최근이었고 그런 관례는 없음이 전 정부 경호실장과 수방사령관의 증언입니다. 패싱당한 신원식 장관은 아예 모르고 패싱한 김용현 후보자는 어디까지 비밀이 노출됐는지 몰라서 일시, 횟수, 성격에 답하지 못하고 두 사람 다 부인, 경로,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패싱당하고 오늘 밀려나는 신원식 장관이 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4가지를 공개 질의합니다. 첫째, 군기문란 충암파를 수사, 해임, 전보 등 척결할 겁니까? 아니면 지원할 겁니까? 둘째, 국회의원과 민간인 체포의 명분이자 나치식 선동인 반국가 세력 규정을 고수할 겁니까? 셋째, 계엄 선동에 이재명 대표의 직을 걸라고 했으니 어느 쪽이 거짓인지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과 안보실장과 저의 공개 토론을 수용하겠습니까? 넷째, 계엄 생각 없음이 진심이면 국민적 보장 조치를 하겠습니까? 저는 장태환 장군 옆자리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군에서 음모적 파벌의 조기 척결과 진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의 반국가 세력 선동과 군기문란 충암파 척결로 계엄 음모를 무산시키고 군의 명예와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무리 괴담이라고 우겨도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께서 죽어나가는 것은 현실입니다. 부산에서 공사장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다가 8군데 병원에서 거절당하고 9번째 병원 응급실에서 도착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청주에서는 버스에 치인 70대가 병원 응급실 13곳으로부터 이송을 거절당한 후에 가까스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광주에서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이 100m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거부당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위독한 상태다라고 합니다. 응급실 상황은 이미 최악입니다. 수많은 국민들께서 응급실 뺑뺑이를 당하며 제때 치료받았으면 살 수 있었던 목숨이 억울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집권 여당은 정작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는 셀프 기틀막하고 아마추어식 전시 행정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 대통령께서 경로할까봐 눈치만 보고 대통령에도 아무런 직언조차 하지 못하는 무능한 집권 여당입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인요한 의료개혁 특위위원장이 응급실 청탁을 하는 문자가 포착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응급실 뺑뺑이로 희생을 당하는 이 와중에도
집권 여당은 뒤에서 응급실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뒤가 다른 정부 여당의 태도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반드시 복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대란을 야기한 대통령의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의 문책,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투명하게 의사증언을 산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최소한의 전제 조건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억지식으로 의료 대란을 방치하지 마시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 바랍니다. 오늘 기시다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수건이었던 사도강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에게 칭찬 도장을 모아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일본에게 더 줄 것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대통령실 참모의 말대로 퇴임을 한 달 앞둔 기시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퇴임 선물 주기 파티를 여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종 외교와 역사 왜곡, 친일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국민들의 타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격입니다. 기시다 회담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게 또 무엇을 내어주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잘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겁박과 망상입니다.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폭락하자 득달같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칼날을 겨누면서 손자가 사용한 태블릿 PC까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형적인 검찰의 법적 괴롭힘입니다. 마치 제도와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민에 대한 겁박입니다. 검찰의 확증 편향적 망상도 심각합니다. 결혼해서 독립 생계가 명확한 문 전 대통령 딸을 경제 공동체로 엮으면서 억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망상은 사건의 왜곡과 무리한 기소로 귀결됩니다. 이는 이미 야당 대표에 대한 숱한 탄압 수사에서 잘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편집하지 않은 해당 사건 녹음 파일 전부를 들어본다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제가 판넬로 담아봤습니다. 전화통화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냥 있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안 본 건 얘기할 필요는 없고 등 이 발언을 10여 차례 반복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있는 대로 말하는 것에 이 사전적 정의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해당 녹음 파일은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그리고 통화 상대인 김진성 씨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김진성 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종용한 적도 없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교사자가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란 사실을 인식해야 하나 해당 녹음 파일을 들어본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은 30분 정도 분량의 전체 파일들이 돌아다니고 있던데 이 녹취를 한번 꼭 찾아봐 주시고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도 한번 전체 풀 버전을 찾아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검찰은 중요 발언을 누락하고 맥락을 왜곡해서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무조건 유죄라는 망상에 빠져서 끼워 맞추기식으로 기소를 하다 보니 공소장이 창작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여권에서는 지난 6월 갑자기 악의적으로 편집된 3분 50초짜리 녹취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판사가 유죄 예단을 갖도록 수사 정보를 흘리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비열한 꼼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겁박과 망상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시대를 확실하게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5일 로데오 거리의 어느 커피숍에서 김세희, 강용석, 민경욱 세 사람이 만났고 강용석이 민경욱에게 현찰 2천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 돌돌 말아 전달했다. 민경욱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제가 접해봤지만 이렇게 육하 원칙이 명확한 의혹 제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125명 당협위원장이 소송을 걸었잖아. 판넬과 함께 봐주시죠. 우리 돈, 그 모금 돈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모금한 돈은 민경욱 전 의원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낙선한 뒤 받은 돈이라 해도 선거 무효 소송에 쓰인 돈은 정치 자금이라고 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터져 나오는데 검찰은 대체 왜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권에서는 가방을 받는 것이 유행인가 봅니다. 감사 표시에는 디올백, 선거 불복에는 쇼핑백입니까? 자, 그래도 이런 것 받으면 불법이고 불법은 반드시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은 온 국민이 공유하는 상식입니다. 검찰은 제발 상식 수준이라도 지켜가면서 부디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